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실거주라면 제 생각에는 경매 매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달천 정민호 대표님께서 네. 이제 현재 지금 경매 물건 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네. 오늘 이제 알려주러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금액대 여러분 다양하게 분류해놨습니다. 원래 금액대 딱 정확한 거 좋아하시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3,000만 원에서 1억 이하, 그리고 1억에서 3억 이하. 그다음에 3억에서 10억 이하 정도 이제 만약에 여윳돈과 종잣돈 있으신 분들이 지금 당장 좀 투자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이제 그 말씀해 주셔 나오셨는데 그 전에 과연 이분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분인지는 이제 확인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김 작가 TV 구독자 굉장히 작을 때 나오셔서 이제 집값 전망이 향후 몇 년 동안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그 전망을 잘 맞추셨고 그 다음에 또 나오셨을 때 서울에서 탑10 아파트라고 해서 9억 이하, 그 다음에 15억 이하, 15억 초과 아파트들이 지금 어디 사면 좋을지를 찍어주셨어요. 그 아파트들 지금 현재 상황 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거를 이제 그 직원분들이 찾아서 붙여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봤는데 솔직히 많이 안 오른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가지고 많이 안 오른 거 왜 많이 안 오른 거고 많이 오른 거 왜 많이 오른 건지도 우리 피드백까지 하면 좋겠네요. 네네. 시작하시죠. 네.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거 뭐 검증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 비싼 겁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또 어쨌든 뭔가를 추천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은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채널 무서운데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년 반 전인데 당시 이제 9억 이하 아파트 일단 서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평형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민주택 평형 30평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9억 이하 아파트 일단 상림 1단지 롯데캐슬부터 갈게요. 네. 당시에 8억 7천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거기 당시 사진인가요? 네, 아, 그치. 2020년 12월. 위에 적혀 있죠. 2020년 11월. 네. 12월 5일에 확인 매물로 떠 있는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당시에 투자금이 한 2억 2천 정도. 아, 전세금을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실거주도 좋지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2억 2천 정도로 할 수 있었다. 향동, 원흥 지축보다 좀 싼 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 마진이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자, 지금은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최저가가 10억 2천 이렇게 10억 8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한 거를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제 8억 7천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근의 향동이나 삼성 지축보다 쌀 이유는 없었는데 어쨌든 저렴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볼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저가가 10억입니다. 10억. 네,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졌죠. 어쨌든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네네. 호가라는 거죠. 호가지만 실거래가도요 9억 8천까지 거래가 6층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네네 거의 큰 차이가 사실 또 없어요. 6층에 9억 8천이면 사실 그렇죠. 더 위층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이 시세 매입 가능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이상은 올랐네요. 그렇죠. 네. 자, 이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1억이란 돈도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장인 뉴타운 대명 루체 말씀을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9억이었어요. 네, 9억짜리 10층이면 로얄층입니다. 얼마일까요? 얘도 10억, 1억 정도 오른 거죠. 1억 정도. 네, 1년 반 만에 그래프 보시면 완만히 우상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실거래가가 이미 10억 5,500이 찍혔어요. 그렇죠? 더 올라갔다가 살짝 왜 10억이냐면 층을 보시면 2층이죠. 네, 2층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중층으로 가면 좀 저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중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억의 아파트 미아 뉴타운이었죠.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얘도 8억 6,500 매물이 있었어요. 전세 안고 매매 오락장 된 거.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단위가 달라졌죠. 10억대로. 예, 얘도 1억 7천 정도. 네, 맞습니다. 거의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9억의 아파트 세계에서는 거의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로 대부분 조금씩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그다음 가볼게요. 자, 15억의 15억의 아파트. 아파트. 네. 아, 우리 동네에 또 있네요. 아이언 뉴타운. 아이언타운. 네. 얘는
의외로 레미안 에스티움이 많이 안 올랐어요. 보니까 당시에도 이제 15억짜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15억 9천, 뭐 16억대 매물도 있지만 저층은 지금 15억 5천짜리 매물도 있잖아요. 요건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16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지 근처네요. 네, 그렇죠. 예, 공덕자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느낌이 딱 와요. 왜요? 예, 마포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보시면 지금 용산, 마포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15억. 15억 갖고 살 수 있어요. 네. 예, 새끼고 보면 3룸 시스템 에어컨. 예, 지금 현재 얼마냐면 그 당시 투자금 5억이었던 거죠. 네, 전세가 10억이었으니까 이걸 5억 주고 1년 반 전에 샀다면 현재 최저가가 18억 5천입니다. 그것도 가장 저층. 아시겠죠? 많이 한 올랐네.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그러면 5억 넣어서 4억을 벌 수 있으면 물론 새 전이지만 그래도 실거주라면 정말 이게 3, 4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매매 15억에서 18억에 올라서 3억 올랐다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은 5억이었는데 3억이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죠, 갭 투자에서. 저 다음은요. 텐지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왕십리네요. 예, 얘도 15억 언더기 때문에 대부분 그 벽에 갇혀서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아이들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렇게 최선호 로얄층이 14억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얘도 16억 5천에서 17억 5천. 뭐 매물은 18억대까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야, 아무래도 이게 금액대가 커질수록 당연히 오르는 금액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퍼센티지는 작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LTV가 안 나오는 15억 초과로 가보시죠.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음마아파트, 신박산점 온밸리. 야, 네. 이거 뭐 거의 넘사벽. 넘사벽이었죠. 네. 예, 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지만 맞습니다. 우리 그래도 알아야죠. 알아야죠. 언젠가 우리도 그들만의 리그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렇죠? 자, 압구정 현대. 저는 얘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 볼게요. 당시에 당시에 23억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23억이 몇 평짜리였던 거예요? 30평대요, 다. 왜냐하면 다 30평. 맞춰야 되니까. 예. 이게 현대 3차인데 2020년 12월 17일에 이렇게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사실 뭐 재건축 아파트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투자 가치를 투자 보고 목적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현재 23억에 그때 샀다면 1년 반 전에 지금 얼마일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전에 일단 네, 투자금은 그 전에. 투자금은 15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물론 전세를 놓으면은 투자금은 많이 줄어들긴 한데 의외로 전세금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가. 전세가 여기 보시면 한 8억에서 9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는 주택 투자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15억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 친다면. 그렇습니다. 투자금 15억 갖고 매매 23에서 24억인 게 이제 전세금은 8억 9억이니까 9억이었어요, 당시에. 투자금은 15억 있으면 된다. 그 당시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네. 지금 얼마 됐을까요? 지금은 최저 매물도 잘 없을 뿐더러 숫자가 잘못됐죠. 아니, 앞자리가 그때 23, 4억이었는데 지금 43억이 43억? 네. 물론 이것은 와, 1년 반 지났는데 야, 이거 너무한다. 너무하죠. 이게 참 허탈합니다, 진짜. 허탈해요. 진심 허탈하네요. 20억이 이게 무슨 2억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얘는 이제 그 조합원 승계가 되는 유일한 실매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는 좀 빠져요. 왜냐면은 거래가 잘 되진 않거든요. 실거래가는 지금 바로 지난달에 3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43억이 아니라 36억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13억 정도. 13억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본인 돈 들어간 건 한 15억이었으면 거의 본인 100% 돈을 거의 찾은 맞습니다.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영상을 당시에 보시고 분명히 실행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김 작가님한테 이렇게 쿠폰 하나씩, 커피 쿠폰 하나씩 사신 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요거 압구정인데 샀어야 됐는데 돈이 없었네. 돈이 없었죠. 항상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항상 돈이 없어. 이 안타까운 현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빠졌는데 돈이 없어. 내가 살 돈이. 그러네요. 지금 정말 너무 좋은데. 자,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도 유명한 아파트죠. 네, 엄청 유명하죠. 여기는 요거 당시에 얼마짜리였습니까? 당시에 22억 8천짜리 매물이 로얄층 특급매
수리된 거 있었죠. 22억 8천. 네네. 지금 전세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죠. 전세가율이 거의 50% 이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전세가 낮지 않나요? 비슷비슷해요. 살기에는 뭐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세보다 또 월세 매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투자금이 당시에 작게 들은 게 아니었죠. 네. 예, 거의 한 12억 정도가 12억. 네. 26억 4천. 이건 생각보다는 덜 올랐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약간 역시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 압구정현대가 너무 그 현대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네. 뭐 실거래가 지금 네. 올해 4월에도 26억 뭐 2천, 26억 5천에 거래가 되니까요. 이것도 4에 4 5억은 올랐네요. 무조건 오르죠. 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베일리 얘 같은 경우는 그때 얼마였죠? 네, 뭐 이게 뭐 28억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신 이건 올 현금이 필요했다. 올 현금. 네, 그건 뭐 넘사벽이죠. 그건 뭐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네. 올 현금이라니. 생각보다 근데 나 빼고 다 부자다. 부자가 많다는 거죠. 이걸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가격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사면 10억 바로 본다고 이제 이 PPT가 여러분 지금 적으신 PPT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는 PPT를 가져온 거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뒤에 애프터만 붙인 겁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정확한 이제 이거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네네. 대장을 보시면 아리팍 들어보셨나요? 아리파가 이제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아리팍이 1년 반 전보다 지금 최소 5억 이상 올랐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셨어도 충분히 좋은 아리팍 지금 30평대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한 40억 정도 내외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한 40억 정도 근처까지. 그런데 원베일리가 아리팍보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죠, 신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또 레벨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얘는 뭐 기본이 일단 안전 마진이 갖춰진 거였죠.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네. 일단 저는 압구정 현대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죠. 제가 추천을 드리고도 본인 안 산. 전혀 못 사는 당시에도 그렇죠. 네. 아리팍도 있고 네. 또 반포 대장 중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도 그렇죠.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네, 여기 네네. 뭐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실거주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급지로 가기 위한 분들이 노리고 있는 네, 그런 단지인데 네. 지금 현재 최저가가 최저가. 36억입니다. 36억. 최저가가.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네네.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얼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은 네.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을 네. 데이터나 실거래가로 매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사실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의 그 노하우를 내 삶에 적용을 잘했을 때는 네. 내 삶에는 진짜 금전적인로 엄청난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네.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김작가 TV 한 2019년인가 20년쯤에 출연했을 때 이제 집을 저한테 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안 사고 안 놓쳐서 사셨고. 네. 매덕을 놓쳤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이 집 물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사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보셨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아닌 분들은 이제 뭐 수익을 못 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적게 오른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더 많이 오른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압구정 현대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투자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뭐 이런 뭐 반포나 이런 데보다 좀 눌려 있지만 새 아파트가 되면 그냥 새로운 나 왕이야. 네. 부촌이 네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군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 학군 하면은 대치, 뭐 목동, 중계, 예,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압구정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코스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인간의 욕망이 조금 더 최고점으로 뻗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서울의 하락 뉴스, 경기에 실제로 하락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지금은 이 매도인과 매수 예정자분들 간의 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심리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접점이 이루어져야지 거래라는 게 되는데 네.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기가 뭐 대선까지 기다려본다. 대선 끝났잖아요. 또 움직일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런 공약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확인하고 또 들어가려는 그런 이제 심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더 높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호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더라도 거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지금 뭐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약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분간 시장이 좀 하락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하락보다도 굳이 이제 하락도 하락 나름이에요. 실제로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말씀하신 하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로얄층이 10억에 거래했다면 1층이 8억에 거래됐어. 그럼 2억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신문기사에서는 뭐 그 층까지 비교해서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지역의 신고가는 여전히 좀 치고 있잖아요. 다른 강남 일부 다르게. 지역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계속 뭐 똘똘한 채 분위기로서 계속 앞으로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갈 거라 보세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중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생각보다 맞아 보시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정책 하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택 수를 늘려가기보다는 급지를 높여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상급지는 여전히 뭐 떨어지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서울, 경기, 뭐 인천,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만 좀.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좀 정리하시고. 물량을 좀 정리를 타이밍상 지금 이미 늦었어. 그렇죠. 뭐 지금 타이밍이 뭐 금액을 정리하실 때 좋은 것부터 정리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나쁜 것부터 정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늦었을 수 있고요. 이제 1주택자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 이동. 상급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럼요. 상급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단지에 30평대 살고 있어. 근데 40평대로 간다. 전 이거는 상급지동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오히려 지역을 이동했나 그렇죠. 보죠. 그레이드를 예를 들면 뭐 마포, 용산이 있으면 마포에서는 용산이 더 상급지니까 용산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급지 이동을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지금 급매물이 있다면 매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급매물 수준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뭐 누구는 5%만 떨어져도 금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는 15% 정도는 떨어져야지 금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실거주라면 제 생각에는 경매 매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김작가TV에 3번, 4번 나오셨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된다. 맞아요.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톤의 매너가 조금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맞죠? 왜요? 맞아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얼어 있어요. 저 부동산 물론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심리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리 플러스 지금은 금리 상승기예요.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승도 완만한 상승이냐, 약간 급진적인 상승이냐.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힘을 못 쓰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통제를 제어를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값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다 연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금리 인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톤이 조금 좀 바뀌셨어요.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얘기하셨던 게 김 작가님 짜장면 값이 내년에 더 떨어질까요?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맞아요. 건축 자재 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 인상과 시장의 그런 분위기 이상으로 인해서 하지만 급매물과 경매를 통해서 사는 거는 싸게 사는 거니까 얼마든지 오케이. 좀 괜찮다.